저는 현재 주부이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최근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시부모님이 계시고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직장도 좋고 모두들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혹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은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셋입니다. 언니도 결혼을 해서 친정에는 아빠가 혼자 계시고요.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잘 극복했어요. 물론 아직도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임신 중이어서 남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착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상해져 갔어요. 작은 방은 남편이 회사에서 미처 작업을 못하거나 하면 집에 와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데 청소하다가 정말 우연히 서랍장을 열어보았는데 못 보던 핸드폰 하나가 있었어요.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자기야 핸드폰 뭐야? 자기 핸드폰이야? 제가 물었는데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며 아 이거 우리 회사 직원 건데 내가 잘못 갖고 온 거야. 내일 갖다 주려고. 남편이 말을 했지만 남편은 상당히 놀란 기색이었고 계속 제 눈을 피했어요. 우리 남편은 거짓말을 정말 못해요. 혹시나 거짓말하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상상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 서류 가방에서 진동이 울리기도 했는데 남편이 얼른 가방을 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는 한참을 있다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엔 남편 서류 가방에 불빛이 반짝여서 봤는데 그 전에 회사 직원이 핸드폰이라고 했던 그 핸드폰이 서류 가방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야 이 핸드폰 아직도 안 갖다 줬어?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제 말에 남편이 다시 혼비백산을 했는데요. 아니 그게 또 왜 거기 있지? 라고 말을 했는데 왠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자기야, 자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제가 물었어요. 숨기는 거?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진짜 없어. 남편이 급히 말을 했는데요. 자기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짓 하다 걸리면 알지? 제가 남편을 한껏 째려보며 말했고 제 말이 이상했는지 설마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서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 두고 무슨 딴짓을 해. 내가 자기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야. 라고 남편이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저는 어쩌면 그저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착한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다시 안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주말에 일 있다며 나가기도 했고 말이죠. 어느 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언니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야, 딱 봐도 바람이네. 제부 하는 짓이 딱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하는 짓이야. 제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충격이네. 언니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했어요. 그런 언니에게 뭐 바람? 우린 남편이?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 제가 그런 언니를 비웃었어요. 너 똑바로 들어. 바람 피운 남자들 보면 대부분 집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아내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울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대. 그런데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거고. 제부도 혹시 그런 건지 누가 알겠니? 게다가 너 지금 임신까지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설마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제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언니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니 바람 피우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제부한테 그렇게 전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못 본 척 했고 말이죠.
그 뒤에도 남편의 퇴근 시간은 많이 늦어졌고 어디 상갓집을 간다고 하던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던지 그런 핑계도 댔고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때쯤 저도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폰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 언니는 저에게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랑 전화 통화한 뒤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어. 이건 뭔가 잘못된 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며칠 있다가 퇴근하는 제부 뒤를 미행했어. 운전하고 가다가 몇 번이나 놓쳤는지 몰라. 그렇게 한 일주일을 미행했는데 말하던 언니가 갑자기 멈추어 버렸어요. 제가 그런 언니를 보며 그랬는데 뭔데? 진짜 뭔가 있었던 거야? 진짜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너 지금 놀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거든. 그런데 제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독이며 자지 제자리를 오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고? 우리 남편이? 그게 말이야. 내가 일주일 만에 알아냈어. 계속 미행을 했는데 어제 말이야. 어제 드디어 나한테 걸렸어. 그런데 제부가 말이야. 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우선 물부터 한 잔 마시고 진정 좀 하자.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너무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넌 집에 있어. 내가 거기 다시 가볼 생각이야. 언니가 계속 말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언니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디라도 들어간 거야? 두 주먹을 꽉 쥔 채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따라가 봤는데 웬 원룸으로 들어가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방을 얻어놓고 그러는 행동이긴 한데 우선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언니가 저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뭐 원룸? 우리 남편 확실해?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제가 다시 큰 소리로 물었죠. 우선 제보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원룸 안에 누가 있느냐 그건 확인을 못해서. 언니가 다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바람이라고? 우리 남편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지금 흥분해서 날뛸 게 아니야. 우선 바람 피운 게 맞다고 해도 증거도 필요하고 일단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제부한테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이거저거 알아보고 증거 모을게. 아 참, 제부가 핸드폰 2개라며 네가 봤다던 그 핸드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그거면 증거가 꽤 될 텐데. 언니가 말했어요. 알았어. 나 좀 쉬어야겠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정말 제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남편 한 1년 반 동안을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한 결혼이었기에 누구보다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넋이 나간 저와 언니 대신 우리 아빠를 참 잘 챙겨줬거든요. 그런 남편을 우리 아빠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원룸까지 얻어놓고 바람을 피우다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해서 딴짓을 한 건가 뭐 그런 생각들 말이죠. 우선 우리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를 하고는 언니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도 보기 싫어서 저는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걸었지만 모르는 척 했고 말이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남편이 자기야 어디 아파? 아프면 병원 갈까? 저에게 물었지만 나 피곤하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 뒤에도 계속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제게 다시 찾아와서는 나 형부랑 같이 그 원룸에 쳐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그 두 인간들 대화 바로 녹음해서 증거로 쓸 거고. 그러니까 너는 집에 있어. 형부랑 내가 가서 증거 찾아올 테니까. 언니가 말을 했어요. 언니 나도 가고 싶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넌 안 된다고. 엄마 돌아가셔서 고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무리하면 안 돼.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더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가? 몰라. 어쨌든 나도 꼭 데려가. 제가 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언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그냥 집에 있어.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언니가 안 데려가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 꼭 데리고 가. 제가 언니에게 말을 했고 아휴 그놈의 고집은.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전화하고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언니가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 한숨 못 잔 것 같았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언니가 시간 맞춰서 형부와 함께 우리 집에 왔고 저를 차에 태우고 문제의 원룸으로 향해 출발했어요. 그 원룸 앞에서 한 4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남편이 손에 이것저것을 많이 사서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 임신한 마누라 집에 두고 두 집 살림을 한 거잖아요. 순간 눈이 뒤집혔는데 언니와 형부가 그런 저를 말리며 이대로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 내가 이가 상간녀 제대로 혼쭐 낼 거니까. 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스크와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남편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몇 층에 서는지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언니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고 설마 언니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러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층을 올라가서는 계단에 숨어 있다가 우리 남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 언니가 미리 알아둔 원룸으로 올라갔어요. 언니가 있는 힘껏 원룸의 초인종 벨을 눌렀고 잠시 후에 문이 열렸는데 남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두 집 살림이라뇨. 하지만 문을 연 남편이 우리를 보며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란 표정이었죠. 자기야, 처형, 형님! 이라고 부르며 우리 셋을 바라봤어요. 언니가 남편을 힘껏 밀치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이 잡건 너 어딨어? 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 언니가 입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언니를 보던 남편이 처형, 바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제부는 원룸을 왜 얻은 거예요? 지금 다 들킨 마당에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뒤지고 엎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처형 오해입니다. 오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형부가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휘청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처제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는 네가 어떻게 바람을 피워? 형부가 다시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고 언니는 상간녀를 찾아다녔어요. 원룸이지만 주방이 있고 주방 오른쪽에 문을 열면 방이 있는 그런 원룸이었어요. 언니가 신경질적으로 그 방문을 열어버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 그 상간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떡하니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가 그 상간녀에게 돌진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아서며 제가 다 설명할게요. 방금 어렵게 잠드셨는데 지금 깨시면 안 돼서. 남편이 울상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네 그깟 상간녀와 그렇게 소중했냐? 언니가 그런 남편을 밀치며 이불을 들쳐서 침대를 확인하려던 그 순간 언니 입에서는 아빠! 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살며시 눈을 떴는데요. 세상에나 침대에 우리 아빠가 누워있었어요. 아빠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에게 남편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걸린 모양입니다. 라고 하며 남편이 빨개진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리고 형부를 보더니 형님 뺨을 너무 세게 때리셨어요. 저 별이 보여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나 참 이거 위안해서 어쩌나. 나는 자네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서 그만. 형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간호받으시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언니가 놀라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게 말이다. 아빠도 많이 놀랐던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 셋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커피숍으로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대요. 우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길어야 3개월이란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은 아빠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며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거든요. 오히려 정작 아픈 엄마가 아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 아빠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았어요.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는 혼자 남겨질 아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보험이 들어간 것과 적금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게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빼곡하게 노트에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는데 단 한 번을 아침을 걸은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도 비록 집안 살림을 안 했지만 회사에서 벌어온 월급을 엄마에게 성실하게 갖다 줬고요. 주말에는 설거지도 곧잘 해주셨고 쓰레기 처리는 아빠 당번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두 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엄마는 그렇게 오로지 홀로 남을 아빠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때부터 조금씩 우울증을 알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지경이 되도록 눈치 못 챘다는 죄책감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엄마가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제를 자주 먹었는데 아빠가 그걸 챙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있으면 뭐합니까?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도 모른 채 응석이나 부렸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때 정리하면서 엄마 핸드폰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빠가 엄마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종종 울리더래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태찌개가 먹고 싶은데 동태찌개 끓여놔. 나 금방 갈게. 이런 내용들을 시시때때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남편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고요. 너무 간절한 메시지가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여보, 갈 때 복숭아 좀 사갈까? 당신 복숭아 좋아하잖아. 그런 내용 말이죠. 제 남편이 아빠를 챙겼는데 아빠가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힘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처음 한동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여서 아버님 보시고 병원에 갔었어. 의사 말로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하시더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아버님 댁이 멀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당분간 우리 집에 같이 계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절대 싫다고 했어. 당신 지금 임신도 했는데 괜히 신경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울증 치료받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임시 방편으로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은 거야. 아버님께서 홀로 있으면 어머님이 더 생각날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을 얻어놓고 주말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 중이었어. 병원이 토요일 오전까지는 진료를 했거든. 아버님 지금 많이 나아지셨는데 아직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못 주무셔. 아까도 수면제 드시고 겨우 잠 주무셨는데 처형 고함 소리에 깨신 거란 말이야. 남편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말에 우리 모두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혼자서 그렇게 철저하게 챙겼는지 다들 놀랐습니다. 정말 시부모님과 신랑을 볼 때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일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형부와 나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착한 남편을 바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참 한심하기만 하네요. 더 넓고 넓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그 깊은 사랑을 흉내조차도 내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이 저에게 엄마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두 분이 주고받은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어머니의 유품을 다 정리했는데 핸드폰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살려뒀어. 명의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앞으로 그냥 혹시 아버님이 어머니 보고 싶을 때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으시라고. 남편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정말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착하고 듬직한 우리 남편을 보니 문득 결혼 전 우리 엄마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정서방을 보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런 복덩이가 어떻게 이런 철부지한테 왔을까나?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눈은 정확했네요. 남편 항상 고마워. 지금도 아빠를 자식보다 더 잘 챙겨주는 당신을 보며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어. 나도 앞으로 당신처럼 그렇게 노력할게.